그날 교실 창가 옆자리에서 서윤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서윤의 가방에서 구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열어보니 누군가 너덜너덜한 운동화 한 짝을 넣어두었고 노트에는 냄새나는 찐따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교실 맨 뒤에서 강민아와 친구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참고 참았지만 그날 결국 집에서 서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구야? 누가 울렸어? 방문 앞에 작은 오빠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과묵한 큰오빠 지환도 방에서 나왔고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서윤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격투기 챔피언인 큰오빠와 전국구 레전드 일진 출신 작은 오빠가 한 통의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형, 출동이요. 운동복 입고 나와라. 차 가져간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1초면 가능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이 괴롭힘 당할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사이다 같은 두 오빠의 참교육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7살 정서윤에게 새 학교는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잦은 발령으로 전학을 반복하며 친구 사귀기를 포기한 채 서윤은 조용히 공부만 하며 지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학 온 지 일주일 만에 강민아와 그녀의 친구들에게 만만한 애로 낙인 찍혔죠. 야, 정서윤. 청소 당번인데 안 하냐? 강민아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청소 당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강민아의 눈빛이 무서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쓸기, 쓰레기통 비우기, 칠판 지우기까지 매일 누군가의 청소 당번을 대신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저기, 오늘은 내 차례가 아닌 것 같은데. 용기 내어 말한 날 교실에서 나와보니 신발장에 신발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실내화를 신고 집에 갔고 다음날 신발은 쓰레기통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서윤의 집은 평범했습니다. 건축가인 아버지는 집에 잘 계시지 않았고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외갓집에서 요양 중이셨습니다. 대신 두 오빠가 가정을 지키고 있었죠. 23살 큰오빠 정지환은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격투기 선수였습니다. 세계 유소년 챔피언십 준우승을 했던 실력자였죠. 평소엔 과묵하지만 가족 건드리면 끝장이라는 철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9살 작은 오빠 정도윤은 또 달랐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전국구 일진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갱생해 지금은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울었다는 소식에 언제든 과거의 본능을 되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오빠들에게 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교복이 찢어지고 도시락에 쓰레기가 들어있고 SNS에는 서윤을 비웃는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하교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학교 담장 밖에서 누군가 서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너 강민아 친구지? 너네 반 애들이 너 완전 찐따라던데? 미나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재미를 찾는 듯한 그의 시선이 서윤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서윤은 그대로 집으로 달려갔고 방문을 닫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야? 누가 울렸어? 문이 열리고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대답하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아라고. 같은 반.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에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큰오빠 지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과묵한 큰오빠는 늘 격투기 연습으로 바빴지만 동생들의 소리에는 귀가 밝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환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전학 온 첫날부터 시작된 괴롭힘, 교복이 찢어진 일, 신발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일, 그리고 오늘 미나의 남자친구가 했던 행동까지. 도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 출동이요.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동복 입고 나와라. 차 가져간다. 두 오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윤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찾기 시작했고 지환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연습 좀 미뤄야겠어. 가족 일이 생겼어. 서윤은 불안했습니다. 오빠들 뭘 하려는 거야?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빠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문 앞에 검은색 차가 한 대 서 있었고 지환은 격투기 트레이닝복을 입고 체육 가방을 든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더 놀라웠습니다. 피어싱에 교복 위 오버핏 패딩 차림, 과거 일진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오빠들, 여긴 왜? 서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지환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데려다 주려고. 오늘부터 매일 데려다 줄 거야. 그 순간 교문으로 강민아와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윤의 손을 꼭 잡고 강민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너 강민아지? 도윤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강민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서윤이 올린 거 정확히 누가 했냐?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강민아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진짜? 그럼 휴대폰 좀 볼까? 강민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은 채 손을 내밀었습니다. 휴대폰 좀 보자. 뭔데? 누구야? 강민아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서윤 오빠. 작은 오빠고 저기 계신 분은 큰 오빠. 강민아와 친구들의 시선이 지환에게 향했습니다. 지환은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교문 앞에 국가대표급 격투기 선수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서 있는 모습은 위압감을 줬습니다. 오빠라고? 근데 왜 학교에 와서? 강민아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도윤이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서윤이가 학교에서 힘들다고 하더라고. 특히 너 때문에. 그래서 확인하러 왔어. 강민아의 친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도윤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정도윤? 대성고 정도윤? 도윤이 그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날 알아? 저희 형이 형 동영상 많이 봤어요. 대성고 레전드라고. 순간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대성고 레전드 정도윤. 전국구 일진 중에서도 유명했던 인물이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서윤의 오빠라니. 강민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받아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서윤을 몰래 찍은 영상도 있었고 서윤의 사물함에 쓰레기를 넣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증거지. 도윤이 몇 개의 파일을 선택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학폭위에 제출하면
딱 좋겠다. 강민아가 당황했습니다. 그러지 마요. 장난이었다고. 도윤은 휴대폰을 돌려주며 웃었습니다. 장난? 장난으로 다른 사람 울리면 재밌어? 그럼 내 장난도 한번 받아볼래? 지환이 다가와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만해. 협박하면 우리도 문제 생긴다.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협박 아니야. 사실을 말해주는 거지. 강민아와 친구들은 빠르게 학교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서윤은 얼떨떨했어요. 평소 괴롭히던 아이들이 이렇게 약해 보일 줄 몰랐습니다. 지환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방과 후에 데리러 올게. 교문 앞에서 기다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실로 향했습니다. 교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민아와 친구들은 서윤을 쳐다보지도 못했고 다른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너 오빠가 대성고 레전드 정도윤이야? 진짜 격투기 선수인 오빠도 있다며? 서윤은 처음으로 학교에서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평소라면 혼자 먹었을 도시락을 몇몇 아이들이 함께 먹자고 제안했어요. 서윤은 어색했지만 기분이 좋았죠. 서윤아, 미안해. 미나가 너 괴롭히는 거 알면서도 말 못했어. 유진이라는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말하기 어려웠으니까. 오후 수업이 끝나고 서윤이 교실을 나서자 강민아가 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긴장했지만 강민아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수그러들어 있었어요. 서윤아, 나 오해가 있었어. 우리 화해하자.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태도가 완전히 바뀐 강민아가 이해되지 않았죠. 나 오늘 남자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같이 가자. 오해 풀고 친해지자.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가 데리러 온다고 했어. 미안해. 강민아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잠깐이면 돼. 내가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서윤은 주저했지만 결국 강민아를 따라 학교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미나의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찐따 데려왔네? 강민아의 남자친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뒤늦게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오빠, 이 애가 오늘 우리한테 오빠들 시켜서 협박했어. 강민아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자친구의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뭐, 감히 우리 미나를 협박해? 서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순간 누군가 서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윤아, 왜 여기 있어? 교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도윤이었습니다. 뒤에는 지환도 서 있었습니다. 상황을 직감적으로 이해한 듯 했습니다. 강민아와 남자친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 이 형님이 미나 남자친구구나. 반갑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남자친구는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뭐야? 너가 그 오빠야?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도윤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별거 아닌 오빠입니다. 강민아의 남자친구는 자신감을 얻은 듯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야, 너 동생 꼴이 그 모양인 거 안 창피해? 학교에서 찐따로 유명한데. 지환이 서윤을 자신의 뒤로 살짝 당겼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주먹은 꽉 쥐고 있었어요. 도윤은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 조심해요. 너 지금 누구 여동생 건드린 줄 모르지? 뭐,
야, 반말하지 마라. 너 몇 살이야? 남자친구가 도윤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툭 단한데 남자친구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19. 너보다 어리지. 근데 이런 건 나이보다 경험이야. 남자친구가 황당한 표정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도윤이 그의 어깨를 밟았습니다. 세게 누르지는 않았지만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휴대폰 좀 볼까? 남자친구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탭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형, 이거 봐봐. 지환이 다가와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서윤을 몰래 찍은 사진들과 함께 강민아와 다른 여학생들을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고소감이네. 지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들고 영상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자, 이게 다 증거야. 이제 어떻게 할까? 남자친구가 당황했습니다. 야, 그거 돌려줘. 너네 이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도윤이 웃었습니다. 뭐 어쩔 건데? 신고할래? 그럼 이 영상도 같이 경찰서로 가겠네. 지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서윤아, 가자. 서윤은 멍하니 지환을 따라갔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거 잘 보관해. 내가 다 복사해 놨으니까 삭제해도 소용없어. 앞으로 우리 서윤이나 다른 여학생들 건드리면 바로 경찰서 가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서윤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백미러로 서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오빠들, 고마워.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환이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울 일 있으면 말만 해. 우리 바로 간다.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누구 동생인지 알도록 바로 참교육 들어간다. 서윤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으로 오빠들이 있어 든든하다고 느꼈어요. 다음 날 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민아와 친구들은 서윤에게 다가오지도 못했고 오히려 다른 학생들이 서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전학 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느낌이었죠. 점심시간 유진이 서윤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윤아, 너 오빠들 진짜 멋있더라. 어제 일 다 알려줬어. 서윤이 놀랐습니다. 어제 일이 어떻게 알려졌어? 유진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학교 익명 게시판에 전설의 레전드 정도윤과 격투기 챔피언 정지환이 학교 폭력 막기 위해 출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가 올린 거지? 서윤이 물었습니다. 몰라. 근데 이거 올라오고 선생님들도 강민아네 애들 불러서 조사하고 있대. 정말로 오후에 강민아와 친구들은 교무실로 불려갔고 방과 후에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교 시간 서윤이 교문을 나서자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너 학교 게시판에 글 올렸어? 서윤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웃었습니다. 나, 아닌데? 누가 글을 올렸어? 서윤이 휴대폰을 보여주자 도윤이 킥킥 웃었습니다. 이거 내가 아니라 어제 본 애들 중에 누가 올린 것 같은데.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 못 건드릴 거야. 집으로 가는 길 도윤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서윤아, 근데 왜 진작 말 안 했어? 이렇게 힘들면 우리한테 말했어야지. 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하고 싶었는데 큰 오빠는 항상 바빠 보이고 작은 오빠는 대학 생활 즐겁게 하고 있는데 방해하기 싫었어. 도윤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보야. 우리가 왜 오빠야? 내가 힘들면 바로 달려가는 게 오빠 일이지. 다음 날 아침 서윤이 등교하자 교실 분위기가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민아와 친구 몇 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학폭이 열렸대. 강민아랑 3명 전학 간대. 유진이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빨리? 응. 증거가 너무 확실했대. 영상이랑 사진 다 있었거든. 방과 후 상담 선생님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많이 힘들었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기 어려웠어요. 이제부터는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받게 될 거야. 언제든지 어려운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친구들도 생겼고 수업 시간에도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들도 매일 번갈아 가며 데리러 왔고 학교에서는 전설의 오빠들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이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을 때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미나 그 남자친구 말이야.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도윤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자식 경찰서에 불려갔대. 미성년자 대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 보낸 혐의로. 서윤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누가 신고한 거야? 글쎄, 누군지는 모르지만 도윤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그 휴대폰에 있던 증거들이 경찰에 제보됐나 봐. 그 순간 지환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어요.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지환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사건 관련해서 진술 좀 해달래. 서윤이 긴장했습니다. 나도 경찰서 가야 해? 지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다녀왔어. 증거 영상도 제출했고. 도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형? 그럼 형이 신고한 거야?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놈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지. 학교 차원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해. 서윤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빠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해 나서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빠들, 정말 고마워.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서윤이 웃는 모습이 더 고마운걸.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서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좋아. 이제 친구들도 생겼고 수업도 재밌어. 유진이랑 민지랑 같이 점심도 먹고. 지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정상이지. 학교는 괴롭힘 당하는 곳이 아니라 배우고 친구 사귀는 곳이니까. 그날 밤 서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하늘이 보였고 더 이상 내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서윤이 교실에 들어서자 유진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토요일에 영화 보러 갈래? 민지랑 수연이도 같이 간대. 서윤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나 토요일 시간 돼. 수업이 끝나고 하교 시간 서윤이 교문 앞에 서 있자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오빠, 토요일에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도 돼? 서윤이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끝나고 데리러 갈게. 어디서 볼 건데? 강남 CGV. 알았어. 영화 끝나면 연락해. 서윤은 오빠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예전에는 귀찮게 굴까봐 부탁도 못했는데 이제는 무슨 일이든 오빠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든든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예쁜 원피스에 가벼운 데님 자켓을 걸치고 머리도 신경 써서 묶었습니다. 우와, 우리 서윤이 데이트라도 가나? 도윤이 거실에서 농담을 던졌습니다. 서윤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는 거라고. 지환도 주방에서 나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예뻐졌네. 잘 다녀와. 고마워, 오빠. 서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하자 유진, 민지, 수연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여기야. 유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4명의 소녀들은 즐겁게 영화를 보고 근처 카페에서 간식을 먹었습니다. 서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는 경험이었습니다. 서윤아, 너 오빠들 진짜 멋있더라. 수연이 말했습니다. 특히 큰오빠 격투기 선수라며? 인스타그램 있어? 서윤이 웃었습니다. 응, 있을 거야. 근데 나도 잘 몰라. 오빠들은 인스타 잘 안 해. 그럼 다음에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돼? 민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와. 해가 저물기 시작했을 때 서윤은 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약속대로 도윤이 카페 앞으로 서윤을 데리러 왔습니다. 오빠 여기. 서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이 카페 안으로 들어오자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습니다. 전국구 일진 출신의 카리스마는 여전했지만 지금의 도윤은 대학생다운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 도윤이 친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일제히 대답했고 수연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이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 너랑 큰오빠 덕분에 이제 친구들도 생기고 학교도 재밌어졌어.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말해. 오빠들이 항상 내 편이니까. 집에 도착하자 지환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잘 다녀왔어? 응, 정말 재밌었어.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일기장을 꺼내 글을 썼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친구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수다도 떨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이 모든 게 오빠들 덕분이다. 큰오빠는 과묵하지만 항상 든든하게 내 뒤를 지켜주고 작은 오빠는 언제나 내 편에서 힘이 되어준다. 이제 더 이상 학교가 두렵지 않다. 오히려 매일 가고 싶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운이 좋은 여동생인 것 같다. 다음 주 월요일 서윤이 학교에 도착하자 교문 앞에는 선생님들이 서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모든 학생들이 팜플렛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것 좀 봐. 유진이 팜플렛을 보여줬습니다. 학폭 신고 한라인이래. 이제 우리 학교도 변하나 봐.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담임 선생님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학생회에서 너한테 제안이 있대. 학교폭력 예방위원회 학생 대표로 활동해 달래. 어떻게 생각해?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제 서윤은 더 이상 전학생이나 찐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든든한 두 오빠가 있었습니다. 누가 울렸어? 라는 도윤의 질문으로 시작된 변화는 서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서윤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웃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거실에 모여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서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고 지환과 도윤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들은 서로를 지키며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들 정말 고마워.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환과 도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출동한 두 오빠의 참교육 덕분에 서윤의 눈물은 웃음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서윤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